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옷매무새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지인분 중에, 자꾸 이렇게 손 위로 올리는 게 좀 불편하다고,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고쳐보려고 습관인 것 같은데 노력 중입니다. 예전에 이제 TV 방송할 때 이 손을 많이 써야 이렇게 그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버릇이 됐어요. 고쳐야겠죠. 네. 오늘 이제 주제는, 호가호위 세태. 호가호위. 어떤 말인지 아시죠? 어느 날, 깊은 산중에서 여우 한 마리가 백수의 왕이라는, 네, 호랑이에게 잡혔습니다. 백수가 집에서 노는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모든 짐승의 왕. 호랑이는 이제 어슬렁어슬렁 그 풍채? 몸체만으로도 뭐 엄청나게 위협적이잖아요. 그냥 그 카리스마, 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기에 확 눌려버리는데, 몹시 배가 고프던 차에 좋은 먹잇감이 생긴 거죠. 일촉즉발의 위기. 그러나 여우가 왜 달래 여우겠어요? 우리가 꾀가 많고 지혜롭거나 아니면 좀 약간 좀 나쁜 면으로 간사하다고 느껴졌을 때, 아우 저 여우 같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상천외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막다른 골목,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심정으로 그는 호랑이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하늘의 명을 받고 지상에 온 산신이다. 여우가 산신인 척 한 거예요. 예. 약간 이제, 겁준 거죠. 이제 한번 그냥 어차피 이왕 죽을 거, 그냥 한번 해보고 아님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나를 잡아먹는다면 너는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요.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 말이 거짓으로 생각된다면 내 뒤를 따라오며 똑똑히 봐라. 모든 짐승들이 나를 두려워하면서 도망칠 것이다 하고 여우가 한껏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어머?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반신반의하면서 여우를 앞장서게 하고 꽁무니를 따라갑니다. 아유 참나, 덩치만 컸지 겁은 엄청 많아가지고요. 그쵸?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도 할 텐데, 가끔 저도 꾀부린다고 지혜롭다고 웬만하면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도요, 되게 이상한 면에서 그냥 꼭 뭐라고 홀린 것처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홀린 것처럼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또 경험이 되고, 이제 다음부터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또 내 나름대로 이제 또 지혜를 쌓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무슨, 뭐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뭐 무슨 사기를 당해요. 뭐, 정신 바짝 차리면은 뭐, 호랑이 굴에 뭐 물려가도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담할 수 없어요. 네. 특히 내가 팔랑귀라면, 아니면 남의 말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이 많은 저도 가끔 그렇게 어이없게, 네네네,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여우를 본 모든 짐승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칩니다. 여우의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지요. 이쯤에서 좀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현명한 분들은 아시겠죠? 앞에다 호랑이를 앞세웠으니 백수의 왕이라고 했는데 모든 짐승들이 당연히 도망을 가겠죠. 안 그러면 잡아먹힐 텐데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사람 사이에서도 나라는 존재는 없고, 내가 뭐 누구를 아는데, 어떤 뭐 연예인을 아는데, 누구 뭐 교수를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만 그 사람이 신분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할 때 속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없고 내세울 게 없으면은 사람을 팔아가면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신기하게도요,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어머, 이런 일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짐승들이 달아나는 건 여우가 아니요 뒤에서 따라오는 호랑이를 보고 기겁한 때문이었죠. 호랑이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감쪽같이 여우에게 한 방 먹은 거죠. 그야말로 여우 같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로부터 남의 세력을 빌어 위세를 부리는 행위. 그래서 오히려 내가 뭐 어떤 이제 그 분야에서 최고예요. 그런데 그 최고인 사람은 그 행동도 조심스럽고 이미지도 조심스럽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막 두드러지는 행위나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측근에 있는 가장 이제 뭐 이렇게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인 척,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내 밑에 있는 척 하면서 본인이 권세나 권력을 이제 누리고 나쁜 짓들을 막 하죠.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사실은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입맛 떨어질 때가 있는데요. 알면서도 속아주면서도 저 사람은 상대하면 안 되겠다 하고 또 마음속으로 결심할 때가 있어요. 바로 호가호위라는 건 이제 잘 알려진 얘기요. 여우가 가장한 가짜 위세. 재밌고 기발합니다. 그런데 대단해요.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여우가. 그렇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부쩍 그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행태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하고 되게 친한 이제 지인인데 어떤 애가 막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거의 한 무슨 뭐 몇십 년 되는 지인인 것처럼 제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심지어 친척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했었고 진짜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고 보니까 어느 행사장에서 명함만 한 장 건네받고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막 사방팔방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떠들고 다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가 나 누구 알아요. 뭐 그 사람 알아요? 저 뭐 이런 사람하고 친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치고 실속이 없구나. 그리고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되게 반성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진짜 유명한 분인데 뭐 저랑 알아요. 그러면 혹시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들었을 때는 또 오해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뭐라고 저를 또 가끔 팔아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기도 하고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서 저 사람 좀 실없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사실은 종종 있었습니다. 네. 부정을 저질렀거나 잘못을 하고도 큰 소리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도처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죄송하다는 말이 절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미안하다는 단어 자체를 배우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한번 미안하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걷잡을 수 없이 불길처럼 번져서 뭐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바로 잡는 건 바로 잡는 거고 미안하면 미안한 거고 잘했으면 잘한 거고 네 그렇게 뭐든지 그렇게 뭐라 그러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미안하면 미안한 거예요. 듣고 보노라면 분통이 터집니다. 최근의 화두 중에 하나인 이른바 갑질이라는 것도 그 범주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은 갑질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 칼럼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갑질을 하는 사람이 갑질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가정 환경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가정,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밖에서 남한테는 더없이 좋은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상 없고 막 소리 지르고 뭐 그 엄마한테 폭력 휘두르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든가 직장 내에서 윗사람한테는요. 그냥 무조건 어떤 이유도 없이 굴복한대요. 그리고 나서
문 앞에만 나가면은 바로 밑에 직원들한테는 돌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직원들을 막 갑질하고 하대하고 뭔가 막 내로남불 다 남 탓하고 말끝마다 뭐 우리 상무님한테 결과 보고 잘해야 되는데 상무님이 노하시면 어떻게 하면서 그 윗사람한테 포커스가 주로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정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유형의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심리 전문가들이 말들을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간혹 보다 보면은 되게 그 쓸데없이 굽실굽실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보다 약간 좀 못 사는 것처럼 보이거나 권세가 없을 때 유난히 그렇게 비하하거나 이렇게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안 됐다고 혀를 이제 좀 찰 때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 사람 자체의 저 깊은 곳에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솔직히. 그 사람의 태도나 그거는 다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런 어떤 그 불똥이 튀는 건데요. 요즘에 오죽하면 저도 이제 그런 강연을 많이 하지만 직장 내 갑질이 굉장히 심각해요. 일에 몰두할 수가 없고 사내에서 정치질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과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토의, 토론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바꿔가는 그런 문화를 정착을 시키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선진 문화인 거죠. 인간의 극성이 세상의 발전과 반비례하는 것도 불가사의합니다. 어떻게 경제는 점점 발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거나 아니면 사람을 배려하는 부분은 거의 약간 이렇게 쇠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참, 이거는 뭐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세상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구나. 그래서 더욱더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2019년도 1월 31일이었더라고요. 곧 즐거운 설날, 교통정체 등 오며 가며 언짢은 일들도 생기겠지만, 길에서 삿대질하면서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욕하는 거 참 꼴불견이죠. 네, 어차피 밀릴 길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나마 호가호의의 꼴불견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모두들 푸근한 시간 보내시기를 하면서 1월 그 마지막 날에 제가 썼더라고요. 네, 그래요. 호가호의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사람은요 함께 사는 게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